권성동이 한덕수 총리가 내정한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를 날려버리네. 야, 윤핵관 센데. 이거는 100% 한덕수가 바지임이 증명된 거죠. 트라우절즈.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 호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유독 김영삼 때는 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오 했던 그 한덕수가 윤석열이 청문회 때문에 호남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그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이면 일본으로 따지면 관방장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비서인데 장관급인 거. 그 국무조정실장을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쓰겠어.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했던 쓰겠어 했는데 권성동이가 아니대요. 저 사람은 뭐 소득주도 성장에 뭔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대요 해서 한덕수 입장에서 빡이 쳐요 안 쳐요? 꼴보기 싫겠죠. 현타 왔겠죠. 네. 지금.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여긴 싶겠죠. 어디 나는 누구 생각나겠죠.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괴감 들지. 이거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권성동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중원이라는 사람이 그 IBK 은행장 출신이라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한덕수의 어떤 배경이나 지금까지 해먹어 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보기에 저게 지금 저렇게 짬짬매 해가지고 또 뭘 해쳐먹으려고 나 빼놓고 지들끼리 뭘 해쳐먹으려고 저러나 싶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지, 안 그러면은 진짜 윤중원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 정책 따지고 철학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는 소문에 뭔가 큰 건더기가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나 빼고 지들끼리 먹을 것 같으니까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하는 역할이 엄청 커요. 네. 지금 경기도의 김동연 후보도 국무조정실장을 한 적 있잖아요. 장관급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알렸다. 그러면 한덕수는 국무조정실장 없이 지금 총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지가 직접 조정해야죠. 이런 게 있거든. 이 권력에서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도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게 책임 총리제예요. 근데 국무조정실장 하나를 임명을 못해. 한덕수 씨, 나 같으면 때려치고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물론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임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명권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가 천구한 사람이면 국무총리하고 서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청구하셨지만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사퇴를 하게 되는 케이스이거든요. 여기에는 윤석열이 예를 들면 한덕수의 총리의 어떤 이 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 권성동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한덕수를 매긴 사건에 가깝습니다. 야, 너 조용히 해. 우리 총리가 임명한다잖아. 라고 했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예.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잖아요. 진짜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딱 엮이잖아요. 그러면 하긴 한덕수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대. 배알이 없으니까요. 근데 한덕수는 일단 월급 봉투 보고 딱 월급 통장을 보면서 참아야지. 한 달만 참아보자. 이렇게 하겠죠. 아마 권성동 라인에서 미는 국무조정실장급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내 라인에 있는 사람을 밀어넣기로 되어 있는데 한덕수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와도 동의되지 않았는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내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나머지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덕수 본인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처지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죠, 이게.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구석 같은 게 어떻게 원내대표가 국무총리가 정한 사람을 팽식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러려고 내가 사생활 탈탈 털리면 총리가 됐나 싶을 거예요, 지금. 네.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의 국무조정실장을 이렇게 날렸다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 어마어마한 이간질 기사를 썼겠지. 에휴. 자, 넘어가고요. 한동훈이 지금 인사검증기획단인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이게 무서운 일이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도 있잖아요. 한동훈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판사 사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검찰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보 라인을 통해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거는 이제 공식 기구를 통해서 대놓고 하는 거. 아까 그 블랙리스트 기사하고 비슷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해서 23명 중에 22명이 교체되는 식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뭐 야당 몫도 있고 뭐 근데 야당 몫은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에 관련된 몫은 보통 3분의 1이나 4분의 1이에요. 야당 몫은. 나머지는 여당 몫, 대통령 몫 이런 식이거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만 해도 지금 그 판사 사찰 관련해 갖고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받았잖아요. 그 징계를 확정시켜주는 곳이 어디야? 사법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눈치를 봐야 돼. 저번에 말씀드렸죠. 행정부 서열 6위가 한동훈인데 윤석열 바로 밑에 위치하는 정도 상황이 벌어졌다. 네. 이건 봅시다. 어떤 상황들인지 법조계 반응 한번 볼게요. 검사와 판사는 법정에서 마주치는 두 주체인데 검찰이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탈검찰화가 되지 않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우호적이지 않은 고위 법관 후보자들을 다른 결격 사유 없이 제외시킬 우려가 있다. 이해가 되죠? 검찰이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 많이 제외시켜버려요. 두 번째,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에 나설 때 검찰이 인사 개입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했는데 법무부 인사검증은 검찰의 인사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고위 법관 인사검증을 직접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위헌 심판 청구나 뭐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예. 상태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미국식이래. 미국식 겁나 좋아해. 미국식도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식이라는 건 사실 연방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면 미국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법무부가 직접 뭐 수사기관을 관할하지 않는 건데 미국은 그러니까 연방이 각 주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검사 조직도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연방 차원에서는 다른 개념이 적용되는 건데 말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쿠데타 직전의 전두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쿠데타 하기 직전에,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나서 이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보안사령부 접수하고 안전기획부 접수하고 무슨 통합 무슨 수사단 설치해가지고 거기 수사단장에 직접 자리에 앉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보도 독점하고 그리고 검찰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통해서 그러니까 인사 정보도 독점하게 되고 그 인사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별건 수사 노하우를 적용하면 개인 사찰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적폐 기관이었을 때 그 국정원의 국내 수사 기능까지 다 확보하게 된 거예요. 세 가지 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두환을 제외하면 정말 최고 권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한동훈이 윤석열 꼭대기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국무회의를 지각했어. 근데 국무회의라는 게요. 돌아가면서 한 번은 대통령이, 한 번은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죠. 근데 한동훈이 국무회의 지각했어.
눈에 뵈는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 국무회의가 한덕수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라면 한덕수 빡치겠죠. 내가 대장이야. 왜 조용필은 늦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국무회의에 주재하는 사람, 실질적인 대장이 늦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착석을 한 뒤에 주인공 대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댓글창에 좀 써주세요. 우리 방송 같이 합시다. 요 국무회의 누가 주재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상황에 따라 제가 실드를 다르게 쳐드리려고. 아니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누가 주재를 했든지 간에 한동훈이 늦었다는 거는 국무회의 자체를 그냥 또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주재했는데 늦었다 그러면 아 형, 아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오는데 형은 6분 만에 오는데 나는 아니잖아. 나도 좀 정리를 해주든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술통이 되게 겁나겠다. 왜냐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 바로 출퇴근하는 게 부러워서 제가 혹시 내 뒤에다가 칼을 꼽을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이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덕수 첫 국무회의였대요. 그렇지? 무시할 만하지. 뭐 한동훈이가 뭐가 무섭겠어. 내가 보기엔 윤석열도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아니 회의 들어가봤자 네. 다 아는 사람이구만 이건데. 야, 거기다가 회의 백날 해보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마음대로 할 건데.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대가 조국 보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좀 마음에 미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객 수가 하루에 보통 5만씩 늘어나더라고. 봐봐요. 요게 이제 28일까지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 빠르게 늘어나죠. 어제까지 올라온 거는 그 다음 거. 지금 15만 명 돌파했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100만 관객 뭐 1000만 관객 돌파하면 그거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 관련한 그대가 조국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대가 조국 바람을 탈 수 있는데 곧 주라기 월드가 개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도시.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600만 돌파했다 그러죠. 만약에 그대가 조국이 한 500만만 돌파해도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대가 조국 후기 좀 써달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끝없이 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로. 가서 꼭 읽어보시고 어찌어찌 되겠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언론이 정말 미운 게 뭐냐면 뉴스에서 뭐 범죄 도시가 이번에 몇백만을 넘었다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면서 그 뭐 2등한 영화, 3등한 영화를 쭉 얘기하면서 그대가 조국이란 얘기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언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본 분들께서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해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도 이제 제가 보니까 또 방법 하나를 알아냈어요. 그 통신사 요즘 스마트폰 쓰면 VIP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주는 영화 예매 할인권이 있습니다. 무료권도 있고요. 그걸로 현장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예매라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스포일러에 민감한 스포일러충입니다. 좋은 영화는 내용을 알고 봐도 그렇죠. 100번을 봐도 감동적인 거고, 특히나 감독이 그 어떤 시선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했던 조국 장관의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모습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가 출중합니다. 이게 볼만한 거리가 있거든. 하기야 뭐 박병석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요. 아, 과한 예모평은 자제하십시오. 외모평이 아니라 만약 그런 상상을 해보자 이거야죠. 우리 주라기 공원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대가 조국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도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 중앙일보가 낸 단독 보니까 조민 헌신적 소명의식 가진 의사다. 동료 타면서 일했다. 실제로 조민 씨는 굉장히 실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고대까지 입학 취소가 되는 상태잖아요. 이런 일은 없다고. 어떤 놈들 보면은 이제 우리 쪽 유튜브로 넘어가고 댓글 달 때 조국 장관 그대가 조국 영화 뭐 이제 우리가 소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은 범죄자 미화한대요. 그게 딱 안정권 같은 애들인 거죠. 조국처럼 처벌받는 거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데 건널목이 좀 멀어요, 양쪽에. 그럼 바로 앞에 식당이 있거든. 식당 그냥 무단횡단 할 때가 많아. 처벌하려면 처벌 못해요? 당연히 도로교통법 처벌하지? 위반.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 다 했던 짓을, 그치? 어떤 면에서 보면 표창장 위조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요. 다른 입시 관련한 것들, 뭐 시간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걸로는 양이 안 차고 다수의 국민 공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천하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당시에 표창장을 위조해서 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표창장이 뭐라고 아무 의미 없이 부산대 의전원 같은데 쓰이지도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입학을 취소시켜버리잖아요. 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보내서 화나 눈물 나는 사람, 진짜 막 이를 악물게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이 영화는 한번 꼭 가서 난 다 아는 이야기야. 아는 이야기여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새날 구독자 늘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안 가셔도 돼. 깨놓고 이야기해서 안 가셔도 되는데 되게 한국 영화가 어떻게 히트하는지 알잖아요. 요게 히트를 한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보게끔 만들려고 우리가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영화로 잘 만들어진 그런 다큐멘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새롭게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영화 많잖아요. 뭐 두도시 이야기, 뭐 무현 이야기 엄청 많은데 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모릅니까? 이야기를 모릅니까? 근데 볼 때마다 또 눈물 나고 하거든요. 자, 우리 방송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안 봤더라도 그대가 조국 일주일 안에 꼭 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1번 한번 쳐보세요. 약속으로 1번. 예매라도 하겠다. 예매라도 하겠다. 안 가겠지만 그렇죠. 예매라도 하겠다. 조조는 좀 쌉니다. 어. 네, 조조로 예매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조로 2장. 그러니까 주변에 영화관이 있을 때 가셔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주라기 월드 같은 게 개봉해가지고 당연히 아주 유명한 영화가 들어오면 상영관이 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많이 안 들어오면? 자, 1번 굉장히 올라오시네요. 저분들은 아직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이분들은 무조건 1번이야. 아니 봤어도 예매는 하겠다고 네. 약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조조 2장. 자, 그대가 조국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대가 조국 꼭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그대가 조국 꼭 보셔야 합니다.